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8페이지 44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우리가 탄력적이죠. 자, 이런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때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문제는 비탄력적은 가격의 상승폭이 이렇게 커요. 뭐보다 크죠? 당연히 탄력적보다 크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포인트입니다. 자,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관련제와의 수요량 변화율.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수요량인데 맞는 지문이죠. 2번 개념입니다. 3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이 탄력적인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또 균형, 최초의 균형인데, 이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뭐보다 탄력적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크죠. 가격이 더 오른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은 이렇게 수평선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해도,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죠?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불변입니다. 거래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지문을 보면은 5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바로 수직선이죠. 수직선. 자,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 한다면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불변,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45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0.5다.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이 값이 우선 0.5죠.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반응은 수요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소득 탄력성은 0.1이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1. 자, 소득의 변화율. 자, 이 소득에 자극을 주는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이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이 0.1이다. 자, 또 하나가 나오죠.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빌라 이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이죠.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얼마 주어졌죠? 지금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교차 탄력성은 0.2다. 이렇게 세 수식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씩 증가. 자,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씩 한다고 하자. 아파트 가격이 10%. 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자, 밑줄 그을까요?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이게 포인트죠.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빌라의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죠? 10%에 0.5를 곱하면 되겠죠? 10%에 0.5를 곱해주니까 5% 뭐 한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식에서. 두 번째 수식은 0.1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아파트는 정상제입니다. 자, 정상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정상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식에서도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얼마? 0.1을 곱해주니 1% 뭐 한다? 증가를 하고 있다.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식은 어떻게 되냐? 그럼 요게 합치면 얼마? 요게 합치면 5% 줄어들고 1% 증가했으니까 4% 뭐 하고 있어요? 4% 감소를 하고 있죠. 줄고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은 여기서 뭐 한다? 4%를 증가해야겠죠. 4% 증가하고 여기서 4% 줄어들고 4% 증가를 해야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겠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요 두 수식에서 4% 줄어들었으니까 이 수식에서 4% 늘어나야 이전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빌라 가격은 0.2분의 얼마죠? 4%가 되죠. 그래서 얼마? 2분의 부모분자 10을 곱해주니까 20%인데 문제는 0.2는 0보다 크죠. 0보다 큰 대체제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빌라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빌라 가격은 20% 상승을 해야 됩니다. 20%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세 수식을 이용한 상당히 또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46번 문제를 보면은 자,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 자, 수요 곡선을 보면은 P 리꼬르는 우리가 80-Q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P 리꼬르 20 플러스 2Q가 주어졌다. 이렇게 주었는데 그러면 요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Q는 얼마죠? Q는 우리가 80-P가 되고 자, 여기서 이 Q는 P-20인데 양변에 2로 나눠주면 Q는 2분의 1 P-20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이 달성되죠. 자, 그러면 이 이게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얼마? 80-P고, 이게 공급량인데, 공급량은 2분의 1 P-20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이 말이겠죠.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얼마? 이쪽 넘어오면 2분의 1과 P를 대주니까 2분의 3P. 자, 넘어가면 80에 20을 대주니까 100. 그래서 양변에 이걸 1로 만들어줘서 3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우리가 2분의 3? 이 Q는 P-2Q는 2분의 1 P-, 여기 10이네. 일어나요. 10. Q는 여기 10. 그래서 얼마죠? 여기 90이네요. 90. 자, 90. 얼마죠? 그리고 약분하니 30에 1을 곱해주니까 60이죠. 자, 균형 가격은 60인데 60을 여기에 대입시켜줬더니, 자, 이 P에 60을 대줬더니 Q는 우리가 20이 나오겠죠. 균형 거래량 20, 균형 거래량 20, 균형 가격 60. 따라서 2번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하나 확인해 봤고, 자, 4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수요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 수요가 Q, 우리가 D가 얼마죠? 100-2P가 주어졌고, 공급 QS가 주어졌죠. 우리가 10 플러스 4P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80-3P로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D 프라임인데 이게 바로 Q, D가 80-3P로 우리가 변화를 하였다. 균형 가격과 거래량. 이게 바로 최초의죠.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게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림을 그려 드는 건데, 여러분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최초의 균형일 때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최초의 균형 수요량은 얼마? 최초의 균형일 때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은데, 수요량은 100-2P, 공급량은 10 플러스 4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다, 요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는 것을 항상 요걸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같다는 얘기죠. 수요량과 공급량. 넘어가면 2P에 4P 대주는 거 6P고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이죠. 그래서 P는 양변에 6으로 나눠주고 6일은 6, 6, 5, 30. 자, 균형 가격은 15죠. 균형 가격은 15니까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15에 4를 곱해주면 60에 10을 더니까 70이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70이고 여기에 균형 가격은 얼마다? 15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고, 그럼 두 번째, 이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되냐, 얘기죠. 새로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죠. 수요량이 요거죠. 수요량이 바뀌죠. 80-3P가 수요량이고,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10 플러스 4P 같다. 자, 3P에 4P 대주니까 7P고, 80에 10을 빼니까 70. 양변을 7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10이죠. 자, 대입시켜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4에 10을 곱해주니까 40에 10 더주니까 50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 50이고 이게 1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15에서 얼마? 10으로 5만큼 하락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20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죠.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임대주택의 수요 함수는 QD는 1000-2P,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2P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 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의 결과 수요 함수만 1400-2P로 변동했다면 수요 증가로 인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분은 어떻게 되냐. 또 여러분 항상 또 우리 얘기 들으면 최초의 균형부터 구하면 돼요. 자, 최초의 균형은 수요량이 얼마죠? 수요량이 최초의 균형 1000-2P.
자, 수요량은 1000 - EP가 수요량. 공급량은 200 플러스 EP죠. 200 플러스 EP 서로 같다는 얘기죠. 넘어가면 EP에 EP 대주니까 4P고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200이 나오죠. 자, 균형 가격인 200인데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QS는 200 플러스 EP에 요 대입시켜주니까 200에 2 곱해주면 400에 200을 대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00이 나오죠. 최초의 이 균형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새로운 균형일 때는 1400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증가를 했는데 1400 마이너스 EP 수요량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또 4P는 1400에서 200을 빼니까 1200이 되겠죠. 1200. 자,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300이죠. 300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주니까 2에 300 곱해주면 600. 200 대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800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 우리는 얼마? 100만큼 상승했고 600에서 200, 800으로 200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번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표는 아파트에 있어서의 평당 분양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파트의 균형시장 가격은 얼마냐? 균형시장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를 얘기하죠. 자, 그럼 그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우리가 몇 채가 되죠? 수요량 30채, 공급량 30채 같을 때 우리는 균형 가격은 400만 원이 되겠죠. 이 30채일 때 균형 가격은 400만 원이 돼요. 자, 우선 균형 가격은 400만 원이 나오고요.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가격은 얼마로 결정되느냐. 자, 여러분 그 표에서 공급량이 40채,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수요량이 얼마가 돼야 돼? 두 번째 칸에서 수요량이 40채가 있어야 돼.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수요량이 시장에서 40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칸에서 40채 찾아보세요. 40채를 찾아서 왼쪽 가격 얼마 나오죠? 평당 가격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확인해 두시면 되는 문제죠.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로 오른 것. 여러분, 주택 가격이 상승하려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또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보기 중에서 수요가 증가, 공급 감소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 지역 내 개발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네요. 바로 1번이 정답이고, 2번.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주면 뭐가 돼? 수요가 감소하죠.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이때는 균형 가격이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감소하죠. 보유세 강화 조치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입니다. 2번은 틀렸고, 3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등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죠. 예?
4번 금리 인하인데, 자 4번 지문 보면은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 자,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은 뭐죠? 자,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은 자극을 주는 게 뭐죠? 금리거든요. 금리. 얘기거든요. 금리 변화율에 대해서 이 주택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나오고 또 주택 공급의 금리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또 금리, 이 자극을 주는 또 이 금리죠. 금리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 공급량의 변화율을 묻습니다. 자, 문제는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주택 공급의 금리 탄력성보다 작다고 가정하죠. 근데 금리가 인하됐거든요. 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1% 인하됐어요. 금리가 1%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우리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수요량도 증가하고 공급량도 증가한데, 문제는 수요량 증가폭보다 공급량 증가폭이 커요. 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의미인데,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최초의 균형인데 뭐가 공급의 증가폭. 자, 이 공급의 증가 이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 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큰 경우,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4번은요, 균형 가격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5번,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그럼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 하락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로 갑니다. 자, 51번 문제로 가면은, 이번은 어떤 지역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 요거죠.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죠. 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입니다. 1번은 가격 상승. 2번,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등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은 정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합니다. 자, 3번,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합니다. 3번 정답. 가구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자, 4번은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5번 지역 내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 시장에서 종래의 수요 함수 Q1D가 1400 마이너스 4P가 뭘로 바뀌었다? Q2D 1500 마이너스 4P로 수요가 증가했죠. 또 공급 함수는 종래의 Q1X 800 플러스 2P가 또 Q2X 1200 플러스 2P로 변화하였다면 균형 가격 변동분은 얼마인가? 이제 묻는 내용이죠. 균형 가격 변동분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이게 최초의 균형이거든요. 최초의 균형. 자, 그러면 여기서 최초의 균형을 한번 보면은, 자, 최초의 균형에서 우리는 수요량은
400 마이너스 4P고 공급량은 8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자, 마이너스 4P가 우변 이항시키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4P, 2P를 대주면 6P인데 1400에서 800을 빼주면 600입니다.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균형 가격은 100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은 100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새로운 균형이죠. 자, 이 새로운 균형에서 보면은 새로운 균형에 보시면 수요량은 1500 마이너스 4P, 공급량은 1200 플러스 2P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넘어가면 또 6P는 얼마죠? 1500에서 300을 1200을 빼니까 300이 되겠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50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얼마? 50만큼 하락을 하죠. 50만큼 하락.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가는데, 자, 53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자, 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만일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공급이 증가를 한다. 얘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이거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어떻게 돼?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죠? 균형 거래량이죠. 자, 균형 거래량은 문제는 요 얘기죠. 지금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다른데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반대로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으면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도 있지.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4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바로 최초의 지금 균형이 주어졌죠. 지금 문제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요의 이 감소폭이 이 공급의 이 증가폭보다 크다. 요거하고 좀 다른 거죠. 53번.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한데 수요 감소폭이 크니까 균형 거래량을 감소합니다.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2년 전에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균형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때 예상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단 수요 곡선은 뭐죠?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죠. 자, 여러분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또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여러분 요거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요 얘기인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그럼 이렇게 균형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항상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처럼 불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그래서 기역이죠. 기역. 표 박스 안에 왼쪽 기역이 되겠고 균형 거래량은
D가 되죠. A 증가할 수도 있고 B 감소할 수도 있고 C 불변일 수도 있죠. A, B, C 모두가 가능하죠.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하는데 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서 토지에 있어서의 시장 공급량은 얼마다? 300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얼마? 300. 300은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수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 Q1D가 지금 500 마이너스 2P에서 이게 최초의 지금 균형인데 여기서 뭐죠? 450 마이너스 P로 뭐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예? 어떻게 돼요? Q2D가 450 마이너스 2P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이렇게 감소하는가?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럼 또 최초의 균형은 얼마? 또 최초에 있어서의 균형, 최초의 균형은 바로 수요량 500 마이너스 2P와 공급은 300 같죠? 그럼 이 P는, 자, 이 P는 500에서 300을 빼니까 200 돼서 균형 가격은 10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은 100. 자, 그리고 새로운 균형. 자, 이 새로운 이 균형 상태, 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수요량은 450 마이너스 2P, 공급은 300으로 고정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2P는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이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75죠. 이게 75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25만큼 뭐 한다? 25만큼 하락을 한다. 그 내용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그리고 자, 57번 문제를 갑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QD.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QD는 12-2P로 동일한 소비자가 10,000명이 있다. 그 10,000명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우리가 곱해주면은 시장 수요량은 얼마? 양변을 10,000명 곱해주니까 10,000명 곱하기 12-2P죠. 요거는 우리가 개별 수요량인데 문제는 10,000명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12만 마이너스 2만 P가 되겠죠. 시장 수요량. 그리고 또 아파트의 공급 함수 QS는 얼마? 20P인데 이 공급자는 또 몇 명? 우리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시장 공급량은 또 1,000명을 또 곱해주면 얼마? 20P에 1,000명을 곱해주니까 또 2만 P가 되겠죠. 자, 이때 아파트 균형 가격과 거래량. 자,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우리가 구할 때는 바로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이 서로 같다 놓고 풀어야겠죠. 시장 수요량은 12만 마이너스 2만 P. 시장 공급량은 또 2만 P죠. 넘어가면 2만 더 해주니까 4만 P는 12만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4만 나눠주니까 P는 3. 자, P가 3이면은 균형 가격은 여기에 대입시켜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시장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가 이 1200-P에서 1600-P로 변화했다. 수요가 증가했네요. 자, 균형 가격 변화를 구하죠. 자, 또 최초의 균형을 구해야겠죠. 자, 최초의 균형은 바로 얼마죠? 수요량 QD1이 1200-P인데 공급은 얼마? 3P다. 넘어가면 얼마? 4P는 1200이 되어죠. 그럼 P는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300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은 얼마냐? 자, 새로운 균형은 바로 1600, 새로운 수요량 1600-P에 공급은 변화가 없죠. 자, 넘어가니까 우리가 4P는 또 1600이 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400이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뭐 했다? 상승을 했죠. 100만큼 상승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의 결정, 우리가 또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 자, 이 균형점에 이동할 때 균형 가격인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 이 얘기죠. 최초의 이 그림을 보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